뿐만 아니라 이제 석유,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은 하지 말자, 새롭게 추가를 하지 말자라는 이제 제안이 좀 이뤄져서 이제 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EU나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은 이미 이제 투자를 중단을 하고 이제 중단한 투자를 이제 전부 다 이제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다른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이제 산업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 실현적 예언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기후 금융이다. 내 돈이 나의 그런 돌봄이라든지 기후위기 시대의 돌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쓰이려면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그 산업혁명 혹은 이제 뭐 근대화, 산업화라고 하는 거가 다 그런 이 식민주의적인 이제 착취와 수탈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 결과로 기후위기가 나타났는데 그 피해는 지금 이제 수탈을 당했었던 쪽에서 더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네들이 진 빚이다. 그 빚을 갚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북반구에서 이제 지원이 아니라 이제 배상의 차원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는 사회 전 부문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폭우로 인해 자동차 침수 피해가 급격히 늘면서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가뭄과 폭우로 농산물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농업에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타격을 받습니다. 또한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를 한 연기금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공무원 퇴직협회가 관리하는 연기금이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했다가 2013년부터 10년간 27억 달러, 약 3조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연금 가입자 1인당 4,161달러, 약 511만 원의 손실을 본 것입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화석연료 투자 총액은 1조 3,7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4년에는 1조 1,160억 달러로 줄어들었지만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총액 7,710억 달러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액수입니다. 한편 2022년 6월 기준 국내 금융기관이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은 11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재생에너지 관련 총 자산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국민연금부터 민간은행과 보험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금융기관들이 시민의 예금과 보험금, 퇴직금과 연금으로 화석연료 산업에 줄줄이 투자를 해온 것입니다. 결국 금융은 화석연료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금융위기로 이어지면서 화석연료에 투자한 금융이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를 가져오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융은 변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금융, 기후금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금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래의 가치에 현재 자산을 투자해서 수익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기후 금융의 관점에서 이제 보자면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미래 가치를 상상하고 기획하고 나아가서 이 가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가가 이제 핵심일 텐데, 그러면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이제 제한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탈화석연료 금융을 이루는 것이 기후 금융의 어떤 첫 번째 실천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의 기후 금융의 흐름은 공적 연기금이 이제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적극적인데요. 해외에서는 주요 연기금들이 석탄과 화석연료 투자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기후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은 매출의 1% 이상을 광산, 석유, 가스 채굴에서 얻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며
스웨덴의 공적연금인 AP2는 매출의 1%를 석탄에서 얻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연기금인 데니카 펜션 역시 매출의 5% 이상을 석탄에서 얻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최대의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자산 1,000조 원 규모로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뒤따르는 실천은 없었습니다. 석탄 채권 투자로 이제 좀 한정해서 보자면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 중에서 5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선언에 따라서 이제 하겠다고 한 그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수립된 그 내용이 하나마나한 수준이 아니고 정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정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민연금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연기금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영국에서는 퇴직연금을 기후금융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민단체 Make My Money Matter는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보다 퇴직금이 온실가스 배출에 투자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21배나 강력한 기후 대응 효과를 가진다는 취지로 21X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퇴직금 투자처 변경과 금융대출 감축을 요구하자는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이 시작된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영국 내 퇴직연금 가운데 약 2,14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들이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퇴직연금의 규모는 2023년 말 기준으로 382조 원, 국민연금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연기금입니다.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민간 금융기관들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투자를 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노동조합이 기후퇴직연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퇴직연금의 주인인 노동자들이 조직적인 힘으로 퇴직연금을 기후금융으로 만들어내자는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민간 금융권에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혹은 퇴직연금 영역에서 어떤 기후금융의 사례가 나오고 어떤 기준이 설립되는가는 자본시장 전반에 금융권 전반에 큰 영향을 이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후금융은 내가 만들고 싶은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가치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기획하고 그것을 이제 실천적으로 이제 현실화하는데 참여하는 활동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제 동료는 자기 실현적 예언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기후 금융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공감이 됐는데 내 돈이 나의 그런 돌봄이라든지 기후 위기 시대의 돌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쓰이려면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그런 것을 스스로 기획하고 주도하고 실천까지 하는 것이 이제 기후 위기 시대의 금융인 기후금융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기후금융에서 공적금융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 조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회의에서 논의된 화석연료 지원 금지안은 공적금융의 지원 금지 대상을
현행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서 화석연료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협약이 개정되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석탄, 석유, 가스의 채굴과 생산, 운송, 정제, 전력 생산과 같은 화석연료 산업에 각국의 공적 금융 지원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수출 신용 협약이라고 이제 뭐 한국으로 따지면 수출입은행 아니면 무역보험공사 같은 이제 해외 이제 수출 진작을 목적으로 공적 금융을 이제 신규로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이 다른 신규 화석연료 석탄뿐만 아니라 이제 석유,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은 하지 말자, 새롭게 추가를 하지 말자라는 이제 제안이 좀 이뤄져서 이제 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EU나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은 이미 이제 투자를 중단을 하고 이제 중단한 투자를 이제 전부 다 이제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다른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이제 산업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정부와 공적 금융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4년간 약 20조 원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이는 그전 4년 동안 지원했던 14조 원보다 40%나 늘어난 액수입니다. 지난 4년간 이 은행의 투자를 받은 사업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는 최소 9억 2천만 톤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1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 7천만 톤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화석연료의 공적 금융 투자를 제한하자는 국제사회의 논의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기후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이 더 이상 늘어날 수는 없는 환경이 됐으니 이걸 해외로 전부 다 이제 온실가스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투자가 이뤄지고 한국의 산업이 여기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제 OECD에서 이번에 좀 논의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적 금융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마저도 우리 공적 금융이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한국의 재원이 투자될 수 있는 분야를 고민을 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지나가고 있지 않나. 화석연료 산업에 공적 금융의 투자와 지원을 중단하자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한국 정부도 하루빨리 동참함으로써 기후금융 실현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정의로운 전환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금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는 북반구 국가들이 폭염과 가뭄, 홍수 등으로 기후재난을 집중적으로 당하고 있는 남반구 국가들에 대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기후정의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금융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북반구 잘 사는 나라들이 자기네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방식은 뭐 다자간 개발은행이라든가 뭐 세계은행에서부터 뭐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혹은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해왔어요. 요게 이제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이게 지원이라고 하면은 무상으로 이제 지원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그랜트 형식으로 이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비율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0% 뭐 이제 안팎을 이제 맴돌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공적 재원을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출이 아닌 이 무상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이제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북반구의 부유한 국가들은 남반구의 기후 대응을 위해 기후 기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이는 2011년
녹색기후기금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북반구의 역사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전 세계 기후정의운동의 성과였습니다. 기존의 국제적인 기후금융이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대한 투자로 수익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온 것에 비해 녹색기후기금은 기후재난 대응과 민중의 삶을 지키는 적응 분야에도 동등하게 기금을 투입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까지 243건의 사업을 통해 남반구 저개발 국가를 지원했으며 총 사업비는 51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글로벌 기후금융의 53%가 융자 형태로 제공되어 저개발 국가에 또 다른 부채를 안기는 결과를 낳고 33%가 지분 투자로 제공되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녹색기후기금이 주관하는 사업에서도 융자가 50% 내외를 차지하여 남반구 저개발 국가에 또 다른 부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직접 지원은 평균적으로 사업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진행되고 있는 홍수 방지 사업은 7,920만 달러의 총 예산 가운데 65%인 5,180만 달러가 융자로 제공되고 녹색기후기금의 직접 지원은 21%인 1,55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하수도 관리 사업은 총 예산의 무려 92.3%인 3억 7,410만 달러가 융자이고 녹색기후기금의 직접 지원금은 3,100만 달러로 단 7.7%에 불과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약간의 조금 더 나아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8대2로 완화에 더 많이 돈이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는 뭐 한 6대4.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완화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대출 비율도 이제 조금은 줄긴 했었지만 여전히 한 뭐 60-70%는 이제 대출로 돈이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남반구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로 전환 그리고 이 적응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이제 추정되는 거가 1년에 5조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 한국 돈으로 하면은 거의 한 7천조, 8천조 원이에요. 이 절대적인 액수가 모아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하게도 그냥 돈 주려고 하진 않는 거죠. 뭘 하더라도 돈을 냈을 때 이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투자로 보는 거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되는 방식 이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 절대 액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기후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고 녹색기후기금이 기후정의의 진정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을 통해 남반구 국가들이 더 이상 부채를 지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남반구 민중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기후 대응을 하고 사회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2-3년 동안 가장 이제 높아진 목소리는 뭐냐면 기후 부채에 대한 거예요. 산업혁명 혹은 이제 뭐 근대화, 산업화라고 하는 거가 다 그런 이 식민주의적인 이제 착취와 수탈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 결과로 기후 위기가 나타났는데 그 피해는 지금 이제 수탈을 당했었던 쪽에서 더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네들이 진 빚이다. 그 빚을 갚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남반구의 이제 그런 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을 북반구에서 이제 지원이 아니라 이제 배상의 차원에서 그건 너네들이 이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주장은 이제 뭐 원칙적이고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작년에 그 손실과 피해 기금이 합의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더 밀어붙이느냐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후금융은
단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 금융 수익을 높이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금융이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전환 부문에 투자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열고 기후재난을 겪고 있는 민중들과 남반구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를 넘어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는 데 기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기후금융입니다.